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파르타 토익 스타트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토익 공부를 해나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특히 토익 Listening Comprehension 이 청취 파트는 어떤 시험인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갑시다. 간단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직후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첫 번째 파트죠. 유닛 1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익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토익,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토익을 응시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굉장히 길죠? 이 긴 영어 단어 조합의 앞글자들을 따서 약자로 만든 거예요, 토익. 그래서 이 토익이라고 하는 거는 저나 여러분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혹은 국제 업무적인 환경,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표현이나 어휘뿐만이 아니라 이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에는 업무에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어휘 공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토익 LC 파트는 어떤 시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물론 토익 시험은 LC 그리고 R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각각 100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RC는 여러분들이 독해 시간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LC 파트에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Listening Comprehension 이 LC 파트는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Part 1, 2, 3, and 4 이렇게 나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써 있죠. 문제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1번에서 6번까지의 문제는 사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사진을 묘사하는 선택지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7번부터 나머지 문제겠죠? 총 25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기라고 하는 문제 유형의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우가 질문을 먼저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답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 유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Part 3랑 4는요. 조금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봤던 Part 1과 2와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Part 3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우 2명, 주로 2명이 나오게 되고 3명까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성우들 간에 나누는 짧은 대화문을 들으시게 될 거고 그 대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3개씩을 풀어주시게 될 겁니다. 총 39문제나 풀게 되어 있죠. 100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죠. 자,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요. 이제 성우가 혼자 얘기를 해요.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혼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절주절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화문을 듣게 되실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 파트 3와 동일하게 문제를 3개씩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얘도 30문제 가까이 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100문제라고 하는 토익 LC 문제를요. 45분에 주어지는 시간에 여러분이 풀게 되실 거고 배점은 총 990 만점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이죠. 495점. 여기에 중에서 여러분이 맞춘 문제에 맞춰서 점수를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토익 리스닝 파트가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리스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가지 청취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Listening strategies. 첫 번째는요. 키워드 중심의 직청직해를 하십시다. 이렇게 적어놨죠. 대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우리나라 말은 모든 단어들이 동일한 무게를 받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영어는 어떤 단어에는 더 크고 강하게 발음이 명료하게 잘 들리게끔 발음이 되고요. 또 어떤 단어들은 대충 슉 하고 거의 뭐 버린다시피 할 정도로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때문이냐면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특정 영어 문장의 단어에는 강세가 더 실리기 때문인데요. 이 강세가 실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요거에 여러분들이 소리에 집중을 잘 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키워드가 뭔가요? 자,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얘네들을 별도로 묶어서 뭐 내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주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얘네들에게 강조를 좀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강세가 실리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듣게 되시면 주된 내용, 화자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영어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 뭐 관사라든지 전치사 이렇게 듣기 힘든 애들, 강세를 못 받는 애들까지 들어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토익 입문 반 수준에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내용 파악을 위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얘네들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스닝 전략은요. 아는 만큼 들린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어휘.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앞으로 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같이 숙지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그러나 각 유닛별로 잘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표현들이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리스트업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별도로 뜻 그리고 그 단어의 발음까지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를 잘 엄청 많이 알아도 어느 정도 내가 듣고 내용을 캐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내에서 발음이 바뀐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strategy라는 걸 봅시다. strategy, 전략이라는 단어죠. 근데 제가 문장 안으로 저 단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세를 받고 못 받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어민이 발음을 할 때 속도도 빨라지고요. 리듬도 생기고 이러면서 연음이 되거나 생략이 되거나 뭐 이러한 발음이 바뀌어버리는 내가 알고 있던 단어의 발음과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발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영어 문장 단위로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소리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따가 복습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지금 우리는 리스닝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법, 문장 구조에 대한 공부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RC도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그때 문법 공부, 문장 구조 열심히 파악을 하시면 결국에 리스닝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어 문장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주어부터 동사 어떤 그 문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문장이 구성되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얘가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더 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 공부 그리고 단어의 어휘 자체에 숙지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서 발음되는 것까지 숙지를 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요 앞으로 우리 수업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도 적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트 1 얘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파트 1, 2 두 가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파트 1이나 2나 둘 다 영어 짧은 문장 하나씩을 따로 떼어서 듣게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체 영어 문장을 들을 때 물론 다 듣는 거 좋겠지만 일단은 강세를 받고 있는 키워드부터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요 내용이 일단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물론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한 번밖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죠. 그런데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 번 들으실 때 내용까지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처음에 못 들었던 것들 있죠. 디테일까지 더 잡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냥 소리만 쭉 듣고 계시지 마시고 스크립트 보고 듣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스크립트는 배제를 하시고 소리 내어 따라 말하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리스닝이 고민이신 분들은 쉐도잉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도잉이라 함은 내가 마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성우가 하는 말을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 말하는 그런 학습법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우들이 얘기를 할 때 강세라든지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최대한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여긴 또 이렇게 연음이 돼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우가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양까지 이런 것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방법들, 이런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 리스닝 실력이 많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통해서 토익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 1부터 우리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파트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여러분들이 6문제 푸실 거예요. 별로 많이 안 나오죠? 100문제 중에. 그래서 6개의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사진이 주어지게 되고요. 각 사진을 묘사하고 있는 선택지 A, B, C, D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진을 가장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골라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몇 개는 그럴듯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기가. 그래서 가장 이 사진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잘 묘사한 걸 골라주시는 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자, 우리 6문제 중에서는요, 주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인물 사진을 4개에서 5개까지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가 사람이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은 사진, 사물이나 풍경 위주의 사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차근차근 모든 파트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이 뭔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 사진을 보고 A, B, C, D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당연히 우리 시험지에는 사진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스크립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닝을 들으시면서 제일 잘 묘사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문제들을 내가 마주해야 되는지 풀이 전략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안 되고요. 눈으로 내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잘 묘사했는지 꼭 매칭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답과 오답을 표시하면 듣는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A, B, C, D 문장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지필고사 있죠? 특히 RC 파트처럼 시험지에 계속해서 선택지 모든 문제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 좀 읽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보류, 세모 쳐놓고 뒤에 넘어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듣기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시험에서는 한 번밖에 들려주질 않고요. 그쵸? 그리고 이 선택지 같은 게 노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A, B, C, D 바로 듣자마자 정답이 아닌 것 같으면 확실하게 오답을 소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더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이러면 D, C 들을 때쯤이면 이미 앞에 있는 거 다 날아가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정답이 아닌 것들, 정답인 것 같은 거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상 외의 정답 표현에 주의한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상한 조그만 사물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야를 넓히시고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서 문제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순 그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구 끝까지 문장이 끝날 때까지 다음 D 이렇게 읽어줄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문장이 때로는 굉장히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길게 나오는 경우에 앞의 내용은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뒤에 가서는 묘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만 듣고 이거 맞다 정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닝 들을 때 당연히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 잡고 동사 잡고 뒤에 나온 끝까지 수식어구까지 잡고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 연습도 좀 필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사 발음 또는 다이어에 주의한다.
이거는 이제 파트 1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나오는 파트 2 할 때도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요. 자, 유사 발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일부러 A, B, C, D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뭐예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를 가지고도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풀어보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첫 번째 사진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인물 사진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오는 사진, 그 중에서도 1인 중심 사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 아까 봤던 익숙한 사진이죠. 자, 아저씨가 안경을 끼고 있고요. 전화하고 있고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묘사하는 예문들 좀 만나볼게요. A. A man is reading documents. 남자가 서류를 읽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서류를 남자가 읽고 있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실 때 man, 남자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읽고 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서류를. 모든 것이 키워드가 얘를 잘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시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A man is hanging up the phone. hang up the phone 하면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화를 끊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고 있잖아요. 전화 중이죠. 통화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동작을 잘못 묘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A man is walking into the office.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앉아 있잖아요, 이미. 그죠? 얘도 동작을 잘못 묘사했구나. 네 번째, A man is putting on a pair of glasses. pair of glasses 하면 안경이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착용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동작도 잘못 묘사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최종 A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 사진은요. 지금 주어가 다 같죠? 이 사람에 대해서밖에 거의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이 사람이 착용한 뭔가 옷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잘 판단을 하시려면요. 주어뿐만 아니라 동사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작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답을 골라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동사구에 집중을 해야 한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인물의 동작을 묘사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직접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므로 시제는 BING 진행 시제가 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사람 주어 동작 상태 내용, 사물 목적어. 이건 무슨 말이죠? 어순 그대로 들어달라. 아까 그 문제풀이 전략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목적어까지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요. 스파르타 체크업이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듣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Number 1. A. She is using a copy machine. B. She is taking notes. C. She is doing some paperwork. D. She is holding a pen. 자, 어떠셨나요? 우리 같이 듣는 첫 번째 문제였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우리가 하나씩 끊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괄호 안에 들리는 알맞은 단어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 She is using a copy machine. She's using 이라고 하는 동사 쓰고 있죠? using a copy machine 이렇게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자가 여기선 뭐였을까요? 커피예요? 커피예요? 복사기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F 사운드랑 P 사운드 구분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copy, coffee.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여자분이 지금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A가 정답이고요. B 들어볼게요. B. She is taking notes.
She's taking notes. 자, 우리 물론 실전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긴 길이의 문장들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연습 삼아 풀어보는 거니까. 자, 같이 들어볼게요. 좀 짧았죠? She's taking notes였어요. 그죠? 여기서는 talking이 아니라 taking으로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 단어가 정답이고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take a note 혹은 take notes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메모하다, 적다, 필기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혀 뭘 적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틀렸고. C. She is doing some paperwork. She's doing some paperwork. 여자가 뭐 하고 있대요? Do some paperwork. 서류 작업을 뭔가 하고 있다. 자, 종이를 갖고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서류 작업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얘도 동작을 잘못 묘사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newspaper가 아니라 paperwork였죠. 그죠? Do some paperwork. 이렇게 동사 단위로, 동사 구 단위로 꼭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D 들어볼게요. D. She is holding a pen. She's holding a pen. 중요한 건 뭐예요? holding a pen이죠. 펜을 잡고 있다, 쥐고 있다? 땡이죠. 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거는 펜이에요. 여기도 지금 여기처럼 P, F 사운드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펜을 쥐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얘도 오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앞서서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 사진을 주로 봤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2인 이상 사진, 여러 명이 나오는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같이 운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자, they are crossing the road. 자, 주어가 일단 뭐로 등장을 했나요? they라고 복수 주어가 나오고 있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crossing the road,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동작이 잘못 묘사가 되고 있죠. they라는 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같이 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니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they are going down the steps. 그들은 계단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맞죠? 누가 봐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려오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Go down the steps, go up the steps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C, they are relaxing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서 쉬고 있다. 누가 봐도 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동작들이 다 잘못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여전히 복수 주어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D요. They are running side by side. Side by side는 이제 나란히란 뜻이죠. 이렇게. 나란히 옆에 서서. 근데 누가 봐도 얘가 뒤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running은 뭐 어떻게 볼 수도 있겠으나 위치 표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끝까지 잘 듣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그래서 제일 적절한 건 뭐예요? B다라고 골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X 치면 안 되는데 그죠? X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나오는 사진이 나올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역시나 그 인물들의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구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BING 잘 듣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까 1인 사진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복수 주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they, people, some people, a group of people 이런 식의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여러 명 중에서 서로 다른 동작들, 차이점에 착안을 해서 문제를 따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남자들 중에 한 명이 뭐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men, one of the women.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뭐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the man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어가 고로 뭐예요? 1인 사진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묘사를 주로 할 테니까 우리가 주어를 너무 주의 깊게 안 들어도 되겠지만 이때는 여러 명이 나올 때는 주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지부터 꼭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거 연습도 해볼게요. 체크 문제 2번입니다. 한번 듣고 풀어보세요. Number 2. A. They are lying on the grass. B.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wall. C.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D. They are strolling in the park. 자, 정답 뭐로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게요.
A, They are lying on the grass. They are lying on the grass라고 나오고 있죠. 일단 여러 명 복수 주어로 잡아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그들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있지 않죠?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B,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wall. They are leaning against the wall.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against the wall 이 표현은 또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running이 아니라 leaning이죠. leaning. leaning. 그래서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지 않죠. 얘도 잘못된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있는 그대로 잘 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앉아 있잖아요. 벤치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사진을 제일 잘 묘사했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 들어볼게요. D, They are strolling in the park. They are strolling in the park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stroll 어떤 의미로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생겼죠. 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모르셨다면 반드시 의미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거닐고 있다, 산책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they are strolling in the park. 지금 앉아 있잖아요. 걸어 다니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오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된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가 복수 주어로 나오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practice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듣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1. A, A woman is making a phone call. B, A woman is using a microphone. C, A woman is holding a cup. D. A woman is putting on glasses. 자,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A부터 우리 이제는 나눠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빈칸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A woman is making a phone call. A woman, 이 주어로 나오고 있죠. A woman is making a phone call.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잘 묘사하고 있죠? 보이는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making. 그래서 make a phone call 하게 되면 전화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아까 앞서서는 전화 끊다도 봤었죠. 뭐였을까요? hang up the phone. 이 표현도 봤었죠. 두 가지 다 숙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B, A woman is using a microphone. 키워드 뭐였어요, 여러분들? woman using microphone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면 마이크예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답이 되는 거죠, 얘는. 그죠? 자, C 들어볼게요. C, A woman is holding a cup. A woman holding cup 이렇게 키워드 나오고 있죠. 컵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D 들어볼게요. D. A woman is putting on glasses. Women putting on glass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경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안경을 손에 쥐고요. 이제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표현만 좀 정리를 해보면 얘랑 이 wear하고 두 가지 요 사람의 복장이나 이런 저기 장신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안경 이런 것들을 착용할 때 쓰는 동사 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이 wear를 쓸 경우도 있고요. put on이 나올 때도 많아요. 우리 part 1에서 이 put o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옷을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입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작. 그런데 이 wear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동사예요. 해서 내가 이미 그걸 착용한 상태인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블랙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I am wearing a black dress.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putting on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뉘앙스 차이를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A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D로 넘어가서 3번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Number 3. A,
They are making dinner in the kitchen. B, A woman is washing the dishes in the sink. C, They are enjoying a meal in the dining room. D, A waiter is pouring water into a glass. 자, 여기까지였죠. 잘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이 A부터 볼게요. A, They are making dinner in the kitchen. 주어가 일단 뭐였어요? They로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키워드 잡아보세요. A, They are making dinner in the kitchen. They're making dinner in the kitch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고 있다. 맞나요? 지금 making dinner 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미 다 완료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kitchen, 장소도 잘못 묘사가 됐고 이 모든 게 틀렸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B 들어볼게요. B. B, A woman is washing the dishes in the sink. Women washing the dishes in the sink. 이렇게 나온 거 들어보셨나요? 자, wash the dishes 하게 되면 뭐예요? 설거지하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표현. 근데 설거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오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동작을 잘못 묘사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싱크는 개수대, 싱크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이런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They are enjoying a meal in the dining room. They are enjoying a meal in the dining room.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enjoy a meal 하면 식사를 즐기고 있다예요. 식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서요? dining room, 식당에서.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동작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enjoy a meal. 맞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소 표현도 뒤에 맞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D 들어볼게요. D, A waiter is pouring water into a glass. 주어부터 뭐라고 나왔나요? waiter, pouring water into glass 이렇게 나오고 있죠. 웨이터 있습니까, 여러분들? 웨이터부터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부터 지금 잘못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웨이터가 pouring water 하게 되면 물을 따르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잔 안에다 물을 따르고 있다. 동작도 이 대상도 없음으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확인했듯이 C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 뒤로 넘어가서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여자분이 혼자 중점적으로 나와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wearing a uniform. B, A woman is pushing a cart. C, A woman is examining an item. D. A woman is holding a musical instrument.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들어볼게요. A, A woman is wearing a uniform. 키워드 뭐였죠? woman, wearing uniform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유니폼을 입고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상복 입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woman, wearing a uniform 이 뒷부분 목적어 틀렸네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B, A woman is pushing a cart. women pushing cart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죠. 여자가 쇼핑카트를 밀고 있다. 카트가 등장도 안 하고 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과 이 명사 다 모두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 들어보겠습니다. C, A woman is examining an item. women examining item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자가 어떤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잘 객관적으로 묘사를 했네요. 정답이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examine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점에서 뭔가 물건 같은 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보다라는 행위를 examin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경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파트 1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D 들어볼게요. D. A woman is holding a musical instrument. A woman is holding a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키워드 잡으셨죠. 악기를 홀링 잡고 있다. 전혀
생뚱맞은 명사가 등장을 했죠. 잡고 있지 않죠. 악기도 없고요. 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토익 LC가 어떤 시험인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꼭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도 여러분 꼭 복습을 하시면서요. 오늘 배웠던 거 있죠? 인물 사진에 대한 묘사, 남아있는 교재 문제들도 꼼꼼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